제가 일단은 명지대학교만의 그런 교과 면접 전형, 그 다음에 학교 소개는 좀 짧게 드리고자 하고요. 교과 면접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 방법, 그 다음에 그 진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캠퍼스별로 이제 학과가 어떤 학과들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냐 보시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인문 캠퍼스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 중심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문과라고 하는 그런 학과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보통 어문 계열이랑 사과대, 경영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융합대학은 이제 뭐 교과 면접 전형으로 뽑지 않는 그런 단과대학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공학 계열의 ICT 융합대학이라 해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랑 융합 소프트웨어 학부만 자연공학 계열이고, 나머지는 다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으로도 학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선발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자연 캠퍼스는 자연공학 계열, 흔히 얘기하는 이과 계열의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대, 예술체육 예체능 계열의 예술체육대학이랑 건축대학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화학공학과다, 뭐 건축학과다 이런 데 만약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뭐 거의 4년 동안 100% 용인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고, 경영학과라든지 뭐 법학과 이런 데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여기 서울 인문 캠퍼스에서 모든 수업과 그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전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원이 가능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그냥 크게 수시에서 지금 2191년에 저희가 총 3061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 2193명 71.6%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형별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앞서서 뭐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뭐 종합 전형 이런 여러 가지 전형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명지대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고, 대표적인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다른 교과 성적 전형은 내신 100%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원이 이제 불가능하게끔 저희가 돼 있어서 교과 면접 전형에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 검정고시 성적을 학생부 성적으로 환산을 할 때 올해부터 100점을 2등급으로 환산을 해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95점 이상, 검정고시에서 과목별로 95점 이상이 3등급으로 저희가 환산이 됐었으면은, 올해는 100점은 2등급, 그 다음에 95점 이상은 3등급,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어서, 올해 만약에 검정고시에서 내가 뭐 저희가 반영하는 과목에 성적을 100점을 받았으면은 일반 고등학교의 2등급의 성적이랑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에는 저희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전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한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이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거의 2,000명을 수시에서 뽑는데, 그 중에서 409명을 교과 면접 전형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5배수 교과 내신 성적, 검정고시 환산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단계에서 교과 성적, 검정고시 환산 성적으로 5배수를 뽑는다라는 의미, 혹시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명지대학교에서 교과 면접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학과별로 적게 뽑는 학과는 4명 정도 뽑아요. 4명이나 5명. 그리고 보통은 한 10명 정도씩 학과별로 뽑고 있고요. 많이 뽑는 학과, 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데는 20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뽑는 경영학과는 요 한 전형에서 교과 면접 전형에서만 30명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보통 10명씩 선발을 할 때
1단계에서 5배수를 먼저 선발을 한다는 의미는 학생부 성적, 즉 검정고시 환산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 10명을 뽑으면은 50등까지 내신 성적, 검정고시 환산 저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성적 순으로 10명이면은 5배수인 50등까지 먼저 1단계에 합격을 시켜서 그 50명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1단계에서 2단계 이제 통과한 학생들의 성적도 70% 반영이 되지만은 성적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보통 명지대학교 일반고 학생들은 2등급 한 중반 정도부터 보통 명지대학교에 많이 쓰고 있고요. 2등급 중반 이후로 많이 쓰고 있고요. 2등급 중반이라고 하면은 검정고시 성적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올 100점. 네. 국어 4과목에서 저희가 반영하는 성적에 따라 가지고 100점 또는 한 개 정도 틀렸을 때 일반고 학생의 한 2.5등급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아까 50명을 뽑았을 때 1등이랑 50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등과 50등의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막 100점, 200점 이렇게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면접에서 반영 비율이 30%이긴 하지만 50명이 면접을 봤을 때 1등이랑 50등의 성적은 100점, 200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셔서 면접을 보시면은 면접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면접을 1단계에서 50등으로 통과, 10명 선발하는 학과에서 50등으로 선발을 해도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 결과를 받으시면은 충분히 최초 합격도 가능하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 성적 이제 검정고시 성적을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과별로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4개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고요. 자연공학 학과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니까 검정고시에서 뭐 도덕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이 있어도 다른 과목들은 60점, 70점을 받아도 반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4개 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한다. 자연공학 계열은 사회 대신에 과학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요강을 한번 보셔도 참고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을 환산을 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검정고시 성적이 100점이면은 환산 등급으로는 2등급, 95점 이상이면 3등급, 85점 이상이면 4등급. 하나 틀리면 보통 이제 96점이 나오고 수학은 95점이겠지만 3등급이 되는 거고요. 85점 이상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반영 교과목 이수 단위의 합을 곱하기 0.05를 한 거를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요거를 약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과 면접 전형은 일반고든 뭐 특목고든 검정고시 학생이든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가산점에 있어서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이수 단위가 요 이수 단위 합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보통 요 4과목의 이수 단위 합이 한 100단위 정도 됩니다. 적은 학생들이 한 90단위, 좀 많은 학생들이 한 105단위 정도 되면 보통 한 95에서 100단위 정도가 평균이고요. 검정고시 학생들은 합격자별 과목별 이수 단위가 20씩이 돼서 4과목을 반영하면 80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에 있어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약간 요거는 차이가 생기는데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100단위를 이수한 학생이 같은 2등급 만약에 검정고시 학생이 4과목에서 올 100점 받았으면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99점 뭐 곱하기 환산 점수 들어가는데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올 2등급이 받은 학생이 있으면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은 99점에다가 100단위 곱하기 0.0 하면 5점이잖아요. 그럼 99 플러스 5가 돼가지고 104점이 환산 점수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검정고시 학생은 똑같이 99점이지만
이수 단위가 4과목 곱하기 4 하면 80단위라서 8, 5, 40, 4점이 이 가산점으로 들어가면은 99 플러스 4점 하면은 103점. 이런 식으로 조금 요 가산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흔히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 면접 전형 작년도 성적 결과, 뭐 평균 성적, 최저 등급으로 일단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환산 점수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기 쉽게 등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랑 비교를 하실 때 2등급이면은 거기 만약에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작년도 교과 면접 전형의 커트라인이 뭐 3등급이었다. 그러면은 검정고시 성적으로는 다 한 개씩, 4과목에서 다 한 개씩 틀리면 3등급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작년도 커트라인이랑 똑같네 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0.5 정도 더 낮은 성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가산점 때문에. 그래서 내가 3등급이다 그러면은 환산했을 때 다 한 개씩 틀렸을 때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고등학교 거기 성적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비교할 때는 한 3등급 초중반 정도로 본인의 성적이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이제 계산 방식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득 점수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100점, 96, 95, 100, 100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환산을 하시면은 100점은 2등급, 그죠?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사회든 과학이든 똑같이 100점이니까 문과를 지원하든 이과를 지원하든 나누기 4하면은 약 2.5등, 등급으로는 2.5등급이지만 요 환산 점수로 따졌을 때는 아까 전에 그 가산점의 차이가 있어서 2점 내가 검정고시 성적으로 환산했을 때 2.5등급이 나오면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성적 결과, 입시 결과 자료에서 한 3등급이랑 비슷한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시다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단계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지대학교의 교과 면접 전형에서 면접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통 면접위원이 2명 또는 3명의 면접위원이 들어가고 수험생은 1명이 면접실에 이제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명 또는 3명의 면접위원은 누구냐 하면요. 그 지원하는 학과 교수님들이세요. 해당과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학과 교수님이 자기 제자를 직접 뽑을 겁니다. 한마디로. 뽑을 때 이런 자료, 학생부 성적 자료, 뭐 출신 고등학교, 이 학생이 특목고등학교 나왔는지, 일반 고등학교 출신인지, 검정고시 출신인지, 뭐 해외고 출신인지 전혀 자료 저희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요. 전혀 그 기본 배경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차별성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차별성. 대답에 있어서, 면접 대답에 있어서 남들과 똑같으면은 어떤 면접위원이 볼 때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평범한 학생이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남들과 다른 그 학과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면접 질문이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3년치 정도가 저희가 올려져 있어요. 3년치 정도가 올려져 있는데 질문의 유형이 이제 보통은 인성이랑 관련된 질문, 인성이나 성실성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이 또 나가고 하나는 또 전공 적합성이랑 관련된 질문. 이렇게 크게 뭐 보통 2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발췌한 거는 전공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발췌했고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 인성이랑 관련된 질문은 왜 지원했어요? 뭐 성격의 장단점이 뭔가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전공이랑 관련된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변별력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학과에 대한 교수님들이 우리 학과는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좀 똘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뽑고자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의 이제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면 대답하는 유형이 보통 두 가지, 이런 전공 적합성이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면접의 질문은. 그래서 면접이 준비를 저희가 면접위원들도 저희가 교육이나 설명회도 하고 하지만은 홈페이지에 이런 기출문항들이 다 학과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안 보고 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1단계 합격하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저희가 면접위원들한테 설명회나 교육을 할 때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집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학과나 법학과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은 학생은 미리 그거를 보고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대답을 잘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면접위원들은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는 꼭 합니다. 그러면은 뭐로 변별력이 생기느냐? 흔히 얘기하는 꼬리 질문이라는 거. 심층 질문.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인상 깊게 느꼈던 국내 건축물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저는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수원, 화성, 경주에 험성대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신라시대의 갸냘픈 선의 미를 느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학에 지원해서 통일신라시대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한다라는 거죠. 준비를 해왔으니까. 근데 면접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꼬리 질문이 들어가죠. 그럼 첨성대를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그 주위의 시설과 연관시켜서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애들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지원한 친구들은 그런 데서 막히는 거고요.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분야에 대해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거기에서 변별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심층 질문이나 꼬리 질문 같은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하우등학과에 지원하시면은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 저희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영학과든 무슨 학과든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쫙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 그냥 막연히 회사 대표가 되고 싶어, 회사 CEO가 되고 싶어서 장래희망이 지원하는 친구들,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CEO 중에서도 여러 가지 CEO가 되려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고 경영학의 여러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회사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든 광고든 회계든 인사든 노무든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배우는지, 자기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커리큘럼을 보고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사례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